자, 수업합시다. 자, 창문 좀 닫아줄래? 통기 어때? 행복하지? 지원 어때? 쉽지? 어? 비슷비슷해? 공식만 쓰면 되지 않나? 많이야? 계산 많은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좀 계속 뭔가 패턴이 다 비슷하잖아, 지금 계속. 맞죠? 재민이 어떤 거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자, 연속 확률 변수해야 되죠, 오늘. 자, 연속 확률 변수 봅시다. 아, 이항 안 했어? 오케이. 자, 이항분포 볼게요,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가 뭐냐면, 자, 1회 시행에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P죠. 자, 그때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0번부터, 0회부터 맞죠? 안 일어나는 것부터 전체 다 일어나는 것까지.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거 보고 확률 질량 이상의 변수, 그거를 함수로 나타낸 게 확률 질량 함수라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안 해도 돼.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 뭔데? 독립시행에다가, 맞죠? 이항분포가 뭐냐면 이항분포가 뭐냐면 우리가 뭔데? 독립시행에다가 독립시행, 우리 앞에서 무슨 확률 배웠어? 조건 확률 다음 뭔데? 뭔데 이거? 무슨 확률이야 이거 지금? 요 앞에서 보면 요 단원 독립시행 확률 있죠? 독립시행 확률. 그러니까 이 항분포가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 야가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 보고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쉬워. 그러면 우리는 이항분포가 뭐냐면 이 확률로 나타내 볼게. P X는 뭐 R이라고 할게. 좀 편하게. 그때 우리가 총 몇 번? N번 중에서 몇 번 일어나? R번. 일어날 확률이 얼마? P의 R제곱 1-P의 뭔데? N-R제곱. 됐지? 자, 그러면 요게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한 거고, 우리가 이항분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호를 씁니다. B N, P 요렇게. 이때 이 N이 의미하는 건 뭔데? 시행 횟수. 야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됐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지금 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야가 나오면 반대로 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알겠지? 이해가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볼게. 자, 이거 따로 증명 안 할게. 공식 좀 외울게요. 우리가 시간 아까워서 증명하는 게 굳이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평균은 요거 두 개 곱하면 돼. 뭐? NP. 분산은 NP 1-P. 표준 편차는 뭔데? 그냥 분산에다가 뭐 해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돼. 요게 답니다. 그래서 요것만 다 외워주시면 우리가 굳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요거 놔두고 넘어가서 자, 여기 좀 적자 이거. 요것만. 정지됐나? 뭐라고? 왜 소리 났지? 뭐 띵거렸는데? 자, 봅시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10번. 공을 한번 던져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인 볼링 선수가 공을 몇 번 던졌는데? 4번. 총 시행횟수 몇 번이야? 4번. 그때 스트라이크 문제에서 확률 변수, 항상 확률 변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봐줘야 돼. 자, 그러면 뭐가?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뭐한대?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항상 확률 변수 X가 뭔지 줄 거세요. 실수 안 하려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 항목 풀어보자. 우리가 B 몇 콤마 몇이야 그러면? 몇 번씩 한대? 4번. 그때 확률이 얼마래? 10분의 7. 그러면 야를 확률 질량함수로 표현하려면 독립식 확률로 표현해야 된다 했잖아. P. X는 X는 뭔데? N이 뭐야? 4. 4C X에다가 10분의 7에 X 10분의 얼마? 3의 4-X. 우리 어차피 독립식 확률에서 다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안 어렵다니까. 계속 이어가. 자, 그러면 3번 이상 스트라이크 될 확률이지. 그럼 여기에 뭐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뭐 대입하는 거? 4 대입한 거 더해주면 돼. 안 어렵잖아. 이게 다라고. 괜찮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자, 이 항문포 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얼마래? 2래.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 np가 2야. 분산이 뭐야? 1이래. 그럼 np 1-p가 1이래. 그럼 꿀. 야가 얼마니? 2야. 그럼 따라서 1-p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그러면 p 값이 얼마? 2분의 1 되겠다. 그럼 p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n이 얼마야? 4. 됐지?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b 몇 콤마 몇이니? 4,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x가 얼마일 때 확률을 구하는 거야? 2일 때 확률. 그러면 px는 2는 총 몇 번 시행한대? 4번. 그럼 4c 2에다가 확률이 2분의 1이네? 그럼 반반이네. 그냥 뭐 해주면 돼? 4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제곱인데 그냥 4. 그럼 계산하면 끝이야. 안 어렵잖아. 괜찮죠? 넘어갈게요.
많이 쉽지? 솔직하게. 아무도 진짜 크게 안 어려울 겁니다. 기말고사 항상 쌤이 했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너희가 생각해도 기말고사 애는 역전 못할 것 같잖아. 애들 대부분 다 쉬워하니까. 지금 뭐 처음이니까 그렇지, 연습하면 진짜 기말고사 게 쉬워, 통계 파트가. 자, 그 다음 12번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18번 던져서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포인트만 잘 기억해 두면 돼. 그러면 총 b 몇 콤마 몇이야? 18 시행 횟수 18번. 6의 약수 1, 2, 3, 6. 그럼 확률 얼마니? 6분의 4니까 3분의 2.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쌤이 그냥 이렇게 할게. 화살표 이런 식으로 할게. 확률 변수 x는 이 양분법 18,3분의 2를 따른다. 그러면 평균 두 개 뭐 해주면 돼? 곱하면 약분하면 얼만데? 12. 분산 12에다가 뭐 곱하면 돼? 3분의 1. 그럼 얼마? 4. 표준 편차 여기에 루트 4니까 얼마? 2. 끝. 됐니? 넘어갈게요. 빠르니? 괜찮죠? 자, 이것도 볼게.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몇 퍼센트? 10%가 불량품. 확통을 문제가 좀 길잖아. 맞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줄 거 가면서 문제 풀면 조금 더 실수 덜 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문해력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딱 중요한 부분만 딱딱 보면 되니까. 이 공장에서 400개 제품이 생산된대. 자,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불량품의 개수를 뭐 한대? 확률 변수 x라고 했지. 그러면 x가 의미하는 게 b 몇 콤마 몇이야? 400 콤마 얼마? 10분의 1. 왜? 불량품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정품의 개수라고 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얼마? 10분의 9로 바꿔줘야 돼. 한 번 더 꼬아내면 이렇게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 애들 무의식적으로 10분의 1 적는다니까. 문제 제대로 안 읽으면. 여기서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적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문제 잘 읽어야 돼. 자, 이때 야를 구하래. 평균과 분산. 우리 앞에서 했던 거잖아. 그럼 야는 2에 x가 얼마니? 2개 곱하면 얼마? 40. 분산은 40에다가 얼마? 10분의 9니까 얼마? 36. 그러면 이 y는 여기 2분의 3x니까 2분의 3에다가 얼마? 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5. 그럼 계산 얼마가 돼? 20, 60, 55가 되겠지. 자, 분산 vy. 그럼 야는 요거 x 앞에 계속 어떻게 해? 제곱하니까 4분의 9 vx. 그러면 요거 곱해주면 얼마야? 81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표준 편차까지 구하라고 하면 얼마? 루트 81이니까 얼마? 9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겠죠. 재민이 이해가? 넘어갈게요. 이항 분포 끝이고, 자, 연소 확률 변수 봅시다. 자, 연속 확률 변수 보면 확률 변수가 요번에는 뭐냐면 이때까지는 확률 변수 x가 1개, 0개, 2개, 100개 이렇게 카운트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게 뭐였어? 이산 확률 변수가 카운트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은 연속 확률 변수는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야. 시간. 뭐 1분에서부터 10분까지. 우리가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카운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할 수 있어? 1분 0.0001초부터 10분까지 엄청 무한히 있지. 실수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1과 2 사이에서 자연수라고 하면 1, 2 두 개지만 1과 2 사이에는 뭔데? 무수히 많은 수가 있는 거잖아. 이런 거 보고 연속 확률 변수라 그래. 몸무게도 마찬가지야. 50kg부터 100kg까지 무수히 많은 몸무게가 있지. 이해가죠? 우리가 보통 뭐 몸무게 목욕탕 딱 재러 가면 아니면 몸무게 이 딱 재면 50.27kg 뭐 이런 식으로 딱 소수점 한 두세 번째까지 두 번째 자리까지밖에 없잖아 보통. 근데 사실 사람 모두 몸무게는 소수점 엄청나게 많겠죠. 발 사이즈도 똑같아. 우리가 신발이 뭐 어떤 메이커는 5단위로 있고 어떤 메이커는 10단위로 있고 맞죠? 그리고 보통 우리 신발이 255, 260, 265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사람마다 발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나고 뭐 준서 왕발 아이가 응? 네 발 사이즈 몇이야? 290? 네 신발 어떻게 사노?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 원하는 걸 못 사요. 아, 그 예전에 쌤 제자 중에 키가 거의 190 몇 짜리 애가 있었단 말이야? 너희 본 적 있나? 너 1학년 때 3학년 싶은데 본 적 없나? 걔가 키가 190 몇인데 걔는 항상 인터넷 외국 사이트에서 주문하던데 지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근데 자기가 사고 싶으면 못 사긴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그 발 사이즈가 왼발 오른발도 사이즈 다 다르잖아.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 몇 센치 조금 달라. 근데 어차피 우리가 왼발은 261, 쌤은 한 발 짝짝이거든 발이. 한쪽은 200, 쌤 발이 255에서 260을 신거든. 그러면 왼발은 255 신으면 딱 맞은데 오른발 255 신으면 좀 조금 끼어. 약간 요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5단위, 10단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위를 쪼개버리면 신발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보통은 사람들이 신발 신었을 때 조금 크거나 조금 작게 딱 맞게 신거나 이렇게 보통 신잖아. 그런 것처럼 신발 사이즈도 마찬가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속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불량품의 개수 아까 했던 거 앞면에 나오는 동전의 개수 셀 수 카운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상의 변수고 길이, 무게, 시간 등 연속적인 거 실수 범위 있는 것들은 이 실수 범위처럼 쫙 돼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다. 이 차이점만 잘 기억해 두면 돼.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이상의 변수가 야는 어떤 거라고? 카운트 할 수 있는 거. 됐지? 셀 수 있는 거. 왜? 네? 아니 벌레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문 열어놔서 그렇다. 문 열어서 비 때문에 일로 다 들어오는 거지 그냥. 괜찮아. 너희 뭐 벌레 많이 먹었잖아. 자, 이상의 변수는 카운트 할 수 있는 것들. 셀 수 있는 것들. 자, 야를 함수로 표현한 게 뭔데? 야를 함수로 표현한 게 뭔데? 확률? 뭔데? 질량 함수였지. 근데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는 야는 뭔데? 카운트? 할 수 없는 것들이지. 그러면 야를 이제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함수가 뭐냐면 밑에 가서 배우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차이점 쌤이 잘 적어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인데 지금 그러면 밑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볼게. 자,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자, 잘 봐. 이 fx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에 그려져야 돼. 자, 왜냐하면 수트로 넘어갈게.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x축 위에 그려져 있으면 정적분 값이 항상 뭐가 돼? 양수가 되지.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근데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 정적분 값이 어떻게 돼?
음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확률은 음수값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프가 위에 그려져 있어야 돼. 됐지?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1번이. 그래서 여기 적어라.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만난다. 위 또는 만난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아래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이선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값이 따로 구하잖아. 맞지? 뭐 독립식 확률이든 아니면 뭐 우리가 확률을 구했던 뭐 공을 꺼내는 거든. 근데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은 넓이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여기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에서 여기 적을게. 확률은 뭐다? 넓이다. 그러면 여기 2번이 이렇게 돼. fx 그래프와 x축 및 알파에서 베타 시작과 끝이죠. 시작과 끝이지. 지금 뭔데? 우리가 x값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모두 실수의 값이라 했잖아. 이 뜻이 뭐야? 요 뜻이 뭐야? p 알파에서부터 x 베타까지 이 뜻이 뭐야? 전체지. 그러면 확률 총합 항상 얼마인데? 1. 그래서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전체 넓이는 항상 1이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넓이는 항상 1이 되어야 합니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A에서부터 B까지. 그럼 우리가 앞에 이상의 변수는 A일 때, A 플러스 1일 때, A 플러스 2일 때, A 플러스 3일 때 쭉 가서 B까지 다 구했잖아. 맞지? 근데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A에서부터 B까지 하면 A와 B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축 및 A와 B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뭐다? 확률이다. 이해가죠? 됐지? 그래서 요 도형의 넓이가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야는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뭐가 된다?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질 보면 하나만 더 해줄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P1에서부터 X가 3까지라고 하면 야는 PX가 얼마? 1.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봐주지. 근데 이거는 이거나 세 개 다 뭔데? 같죠? 어차피 뭐니까? 넓이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지? 자, 넘어갈게요. 자, 적분을 이용한 거는 우리가 지금 항남하고 우남하고 구함은 적분 이용해서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수원수투 1학기 때 다 했으니까. 근데 항남은 적분 이용해서 하는 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적분 아직 안 배웠잖아. 2학기 때 확 수투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적분을 하는 거는 뭐 다 할 수 있잖아. 자, 문제 볼게요. 바로 14번.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연속 확률 변수 X 이렇게 문제에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 X, 이 확률 변수 X가 뭐를 의미하는지 무조건 얘기해 주잖아. 앞에서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이렇게 잘 읽어야 된다고, 문제를. 그러면 이 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요거 그리면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근데 k 값이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점 찍고 요렇게 그릴래? 이렇게 그릴래? 이렇게 그릴래? 1번 2번 2번 왜? 뭐라고? 그렇지. 요 1번을 요렇게 그려보면 x축 아래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됐지? 그러면 우리는 항상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어떻게 된다? x축 위로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고. 근데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왼쪽 거는 삭제. 그러면 0 넣었을 때는 얼마가 돼? k. 그리고 2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 7k.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다. 그러면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랫변 맞죠? 그럼 얼마야? k에다가 7k 곱하기 높이가 얼마인데? 2. 이게 얼마다? 1이다. 그쵸? 그러면 요거 약분하고 k 값이 얼마가 돼? 8분의 1. 쉽지? 우리가 이상확률 변수에도 처음에 표 쫙 그려져 있고 확률 합은 1이다 해서 a 값 구했던 건 기억나니? 그것처럼 넓이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래프 문제, 그래프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연속 확률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1번 무조건 x축기로. 그러면 요렇게 끊기. 그럼 요렇게 가서 1일 때 얼마야? k. 그러면 얘는 또 1일 때 k니까 요렇게 그려져 있을 거 2. 그럼 똑같이 또 뭐야? 확률의 총합은 얼마? 1이다. 그래서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 높이 k 야 1이다. 그럼 k는 얼마인데? 1. 그러면 우리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1이야. 요 반틈이죠. 그러면 여기 y는 x지. 그럼 여기 2분의 1이지. 그럼 요 넓이 구하면 되잖아. 얼마가 돼? 8분의 1 정답이야. 이해가죠? 넓이 구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연속의 변수 끝. 자, 정규분포 별표 쳐주죠. 이거는 진짜 중요해. 정규분포. 잘 따라오고 있지? 안 빠르지? 쉬워서 내용이. 자, 정규분포가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 x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그때 함수가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요 fx 이렇게 주어질 거야. 요거 외울까 말까? 외우면 천재. 아래 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외울래? 자, 지환아. 요거 E 뭐야, E? E 뭐야, E? E 뭐야? 은비야, 요거 E 뭐야, E? 에이구, 문진들. E 뭐야, E?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fx식이 요렇게 됐을 때 이때 이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확률 밀도가 함수가 요렇게 돼버리면 왜?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fx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에서 M과 시그마는 각각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이때 E의 값은 2.71828 땡땡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해도 돼. E라는 미적분에서 했으니까. 그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 분포를 기호로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양분포 했던 거 기억나죠? 뭐였어? N, P였지. 자, 우리가 정규 분포는 기호로 N이라고 씁니다. 이때 여기 들어가는 거는 평균, 여기 들어가는 거는 분산인데 그래서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적을게. 왜냐하면 이 표준 편차가 계속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N 여기에 10,4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표현하자? 2의 제곱으로 표현하자. 시그마가 계속 쓰일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밑에 적혀 있죠? 여기 밑에 보면 이상하게 변수는 아까 쌤이 정리해줬던 거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지. 함수를 표현한 게.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에서 아까 배웠던 게 뭔데? 독립시행 확률 쓰는 거 보고 뭐라 그래?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변수에서 함수 나타내는 게 뭔데? 확률 밀도 함수. 또 여기서 배우는 게 정규 분포. 그러면 여기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까? 야를 뒤에 가서 하겠지만 야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배울 거야. 왜? 평균 어떻게 구해? MP.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 어떻게 구해? MP 1-P. 그럼 끝이잖아. MP 들어갈 거고. 여기 뭐 들어가? MP 1-P 들어가겠지.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 양분포와 정규분포가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바로 뒷단원이야. 이거 이해가? 지연 이해가니? 자, 그러면 우리 사실 정규분포 곡선이 우리가 사실 실생활에 엄청나게 밀접해어 있습니다. 우리 성적. 우리가 지금 성적을 내버리면 학교 시험에서 엄청 깔끔하게 잘 냈다. 진짜 시험 퍼펙트하다. 자, 우리 퍼센테이지 등급 있지? 등급 봐봐. 평균이 중간에 있을 거야. 평균이 딱. 요까지가 몇 퍼센트? 4%. 그러면 요거 대칭이니까 요 반틈도 4%지. 9등급, 1등급. 4%에서 어디까지? 요 넓이가 확률이잖아. 그럼 요게 확률 0.04가 되겠지. 그럼 요 확률 얼마가 돼? 0.07. 7%니까. 그러면 요거 합친 게 11%잖아. 그럼 요렇게 되는 거야. 98. 그 다음에 3. 3은 좀 더 있잖아. 3 몇 퍼센트 이거? 얼마? 0.12. 그럼 또 그대로 가서 똑같이. 그래서 987. 여기 65. 으이씨, 너무 적게 그랬다. 어쨌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등급도 정규분포가 됩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평균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뭐 90점. 여기에 뭐 79점. 이렇게. 아, 그럼 79점 이상이면 2등급이네.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급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밑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볼 건데, 자, 이 성질 보면 이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이 뭐고 이 대칭축이 뭐고 M, 즉 평균인 대칭축이 평균이고 어떤 곡선 그래프야? 어떤 모양이야? 어떤 모양이야? 어떤 모양이야?
어떤 모양이야? 동그라미? 이게 동그래? 어떤 모양이야? 창호야. 이거 어떤 모양이야? 모자 35하고. 어? 모자. 코끼리 35하고. 뭐라고? 코끼리 35하고. 그게 뭔데? 그걸 못 친다. 자, 이거는 산 모양이죠, 산 모양. 산처럼 생겼잖아. 산 모양 곡선 또는 종. 띵 하는 거잖아. 종. 너는 너 공부해라. 자꾸 듣지 말고. 집중해라. 그래서 종 모양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x가 m일 때 요 꼭지점 있죠? 그 최대값이 나올 거야. 함수값의 최대값이야. 알겠죠? 최대값 함수값이야. 확률의 최대값이 아니라.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고 시험은 자주 나오는 게 있어. 확률의 최대값을 물었을 때 항상 그 확률은 범위가 어디에 가까울수록 넓이가 확률이라 했지. 그러면 어디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가장 커질까? 평균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 간격이 똑같을 때, 여기 이 간격일 때랑 요 간격일 때랑 오씨 간격 다르다. 요 간격일 때랑 당연히 이쪽 넓이가 더 크지. 이해가죠? 요런 아이디어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해가지? 자, 그 다음 야는 곡선과 x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항상 얼마다? 1이다. 자, m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클수록 곡선의 높이는 어떻게 돼?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질 거고,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평균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가 바뀌어서 우리는 이 평행이동관계라 생각해주면 돼. 자, 쌤이 요거 정리 좀 해줄게. 이 4번, 5번 뜻이 뭐냐면 4번은 이겁니다. 우리가 시그마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요렇게 될까요? 이 평균은 똑같아. 그러면 여기 위에 게 시그마 A라고 하고 밑에 게 시그마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시그마가 클수록 어떻게 돼? 곡선 높이가 어떻게 된대? 낮아진다라는 거야. 낮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야? 여기서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하고 누가 더 커? A가 더 크다라면 낮아진다. 그래프 모양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 표준편차, 강북 수학쌤 좋아하는 거 있잖아, 표준편차. 개 좋아하잖아. 표준편차가 쌤이 어떻게 한다 했어? 표준편차 어떻게 한다 했어? 낮춘다 했지. 왜 낮춘다 해? 낮추면 그래프 어떻게 돼? 빵 쏟지. 빵 쏟지. 그럼 어떻게 돼? 빵 쏘면 중간으로 개 몰리잖아. 그러니까 야들이 뭐냐면 상위권 애들이 개 적게 있고 그냥 몰리는 거야. 3, 40, 4, 50점대 요렇게. 학교쌤이 좋아하는 스타일. 맞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더욱더 잘하게 만드는 시험이야. 표준편차를 계속 낮추면. 그러니까 이런 표준편차 낮추면 이런 느낌이지. 쫙. 평균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근방에 애들이 졸라 많잖아. 요쪽 애들 개 적잖아. 근데 표준편차를 다시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지. 그러면 요 똑같은 점수대에서 어떻게 돼? 훨씬 많지 애들이. 이해가죠? 그래서 표준편차가 요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해가지? 자, 그 다음 그래프 모양이다 시그마는. 됐지? 그래서 클수록 어떻게 된다? 클수록 낮아진다. 자, 5번째. 자, M은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시그마가 같으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 똑같이.
됐지? 그러면 요렇게다 치면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야가 평균이 만약에 20점, 야 평균이 50점. 그럼 평이동이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평이동 관계를 사용해주면 돼.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같다. 이해가죠? 시그마 같은 이거 좀 적자. 4번, 5번. 밑에 설명되어 있지 않나? 안 되어 있나? 옆에 되어 있지. 그래서 요것만 여기다가 알아서 쌤 적은 거 보충 설명 뭐 적던지 정리하든지 다 뭐 시간은 다 못 주니까 많이는. 자, 표준 전기요금표 별표 치자. 자, 표준 전기요금표는 뭐냐면 원래 대칭축이 뭐였어? 평균이었지. 근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로 만드는 거 보고 1로 만드는 전기요금표 보고 표준 전기요금표라 그래.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그러면 우리는 x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됐지? 야를 뭘로 바꾼다? 평균을 뭘로 바꿔? 0으로 바꾸고 분산을 뭘로 바꿔? 1로 바꾸지. 이거 보고 뭐라 하냐면 표준화라 그래. 뭐라고? 표준화라 그럽니다. 평균을 0으로 바꾸고 분산을 1로 바꾸는 거 보고 표준화라 그래. 그때 기호를 뭘로 쓰냐면 Z라고 씁니다. 됐지? 자, 이때 표준화 시 X에서 Z로 바꾸잖아. 그래서 표준화는 Z는 X에서 뭐 빼면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그마 제곱을 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하는 거 공식 외워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꾸 왜 표준화를 왜 배우냐면 우리가 지금 정시로 대학교 갈 때 원점수로 대학교를 가, 100분위로 대학교를 가, 표준 점수로 대학교를 가. 상위권 대학교 기준으로. 자꾸 너희 내신만 생각해서 잘 모르니? 뭘로 대학교 가? 표점으로 대학교 가잖아. 표점으로 가잖아. 왜 표점으로 가냐면 내가 하나 예시 들어줄게. 국어, 영어. 왜 표준화를 왜 하냐면 수학이 있어. 자, 내 점수, 평균, 표준 편차. 자, 내 점수가 국어는 90점이고 영어가 80점이고 수학이 70점이야. 됐지? 자, 그때 국어의 평균 보통 몇 점씩 나와? 학교 시험 치면 국어 평균. 아마도 평균 제일 높은 건 영어 싶은데 국영수 중에서. 국어 더 높나? 몇 점을 잡을까? 80점? 이게 좀 너무 에바잖아. 89? 예, 너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야가 한
70점 잡을게. 영어 평균을 60점 잡을게. 수학 평균을 30점이라고 잡을게. 맞죠? 근데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했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표준 편차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낮아지지. 좀 약간 골고루 퍼지는 거잖아. 그러면 야를 10, 야 얼마? 5, 야 뭐 5 이렇게 잡을게. 이해가지?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딱 시험지를 딱 갖다 주면 갑자기 준서가 갑자기 엄마한테 시험지를 갖다 줬는데 점수를 딱 받자마자 이준서 새끼야 수학 점수 꼬라지고 뭐고? 수학은 그만둬! 딴 데 가! 국어는 잘했다고 쭈쭈 요렇게 된다고. 근데 표준화를 왜 배우냐면 표준화 쌤이 어떻게 한다 했어? 어떻게 한다 했어? 내 점수에서 평균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눈다 했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점수에서 90에서 70 뺀 다음에 나누기 10 하면 얼만데? 2. 그러면 야는 80에서 20에다가 얼마? 5로 나누니까 4. 40에서 얼마? 8. 그러면 우리가 표준 분포 곡선의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뭐가 된다 했어? 평균이 뭐가 된다 했어? 0이라 했지. 그 정중앙이 0으로 맞추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너무 재미가 없다. 아씨, 아까 그냥 할걸. 아까 90이었지? 90이고 얼마였노? 70. 그럼 20에서 2였지? 그 다음에 이걸 좀 바꾸자. 야를 평균을 75하고 80하고 그러면 야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 1 되겠지. 그러면 야는 지금 봤을 때 야 60으로 좀 바꾸자. 좀 더 표현하기 쉽게. 좀 너무 캡처해버리지 말고. 60. 그럼 30이니까 얼마야? 50. 55. 평균 차이, 평균도 중요하니까. 점수가 확 낮아. 내 점수가 확 낮아져야지. 좀 보기 편하지. 이해하기 편하지. 그럼 얼마야? 5지. 그러면 여기에서 2는 여기 있잖아. 2. 5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게 1이면 대칭되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나의 국어의 위치는 여기 있는 거야. 영어의 위치는 여기 있는 거고 나의 수학의 국어의 위치는 여기 있고 수학의 위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은 내 위에 요거밖에 없어. 국어는 내 위에 이만큼이나 있고 영어는 내 위에 이만큼이나 있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는 이유야. 그래서 표준점수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표준점수가 요즘에 제일 높은 과목이 뭐였어? 국어 아니면 수학이야. 예전에,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는 거의 순위가 계속 밀려. 옛날엔 영어가 진짜 중요했는데 지금은 또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점점 가면 갈수록 영어가 진짜 3순위가 되고 있어. 지금 영어 거의 3순위 아니야? 수능에서. 맞죠? 그래서 요렇게 표준화를 시키는 이유가 된다. 이해가죠? 됐지? 자, 그럼 문제 좀 풀어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이 뭔데? 평균이라 했잖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뭔데? 반틈이지. 그럼 반틈이 얼만데? 0.5. 됐지? 그 대칭성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다. 그래서 문제 한 2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봐봐.
정규 복선은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 다 지어줄게. 요거는 뭐 조금만 더 하자. 시간 끝났는데 조금만 더 할게. 자, 이때 요거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그래프 그리세요. 그러면 요렇게 항상 그려야 되는데 중간에 게 뭔데? 평균이지. 그럼 얘는 12보다 작거나 같고 18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확률값이 같으려면 잘 봐. 12가 여기 있다 치자. 18이 여기 있어 봐봐. 그러면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넓이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대칭되게끔 해서 18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쪽 넓이와 요쪽 넓이가 서로 같지.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간격이 서로 같아야 하니까 평균은 뭔데? 그치? 요거 12와 18의 중점이 되겠지. 요렇게 그림으로 푸는 겁니다. 그려져 있지? 안 적어도 되겠죠, 이거는. 자, 넘어갈게요. 자,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표준화 시키는 거. 자, 지금 오른쪽 표 읽는 거 알려줄게요. 지금 얘는 Z 무슨화 시킨 거야?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라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 주어진 Z에 대한 식이잖아. 근데 지금 구하는 게 X로 지금 구해져 있지.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 표를 쓰기 위해서. 자, 그러면 평균이 얼마고? 40. 표준 편차가 얼마야? 10이지. 자, 그럼 해볼게. 1번. 표준화 시킬게. 어떻게? 25에서, 내 점수에서 뭐 빼? 평균을 빼고 나누기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얘는 Z. 똑같이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인데 얘가 Z라 했잖아. 얘는 40에서 40 빼고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5니까 얼마? 1.5. 얘는 0이지. 마이너스 1.5에서 0이 없잖아. 항상 주어지는 거는 0에서부터 뭐 2가 주어질 거야. 근데 Z가 될 수 있는 건 1.5, 2.0, 2.5. 그러면 항상 어떻게 풀어야 했어? 대칭성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프 그리세요. 안 그래도 되는데 이해하기 편하게. 그럼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거는 0에서 어디까지 주어졌지? 그럼 0에서 어디까지? 1.5까지 이쪽 넓이와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 넓이 어떻게 돼? 같지. 그래서 이 확률은 0. 얼마? 4332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죠? 자, 2번 60 이상이잖아.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Z는 뭐 60에서 40 빼고 나누기 얼마? 10.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 2잖아. 그러면 2 이상이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2 이상 야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게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알 수 있잖아. 그럼 0에서부터 요 2까지는 얼마니? 야 얼마니? 0에서 2까지 0.4772지. 그럼 여기 0에서부터 끝까지 반틈 얼마야? 0.5잖아. 그럼 따라서 0에서 2까지는 어떻게? 0.5에서 뭐 빼? 0.4772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가죠? 자, 오케이. 진짜 여기까지만 딱 됐죠? 오케이. 딱 여기까지.